네, 안녕하십니까. 주간동화 김우정 기자. 스마트튜브 김학용 소장입니다. 분양시장에 다시 훈풍이 불고 있다는 관측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6월 청약자 수가 약 10만 명으로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부동산 매수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일부 통계와 함께 시장이 정상화되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이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김학용 소장님 모시고 이목이 쏠리고 있는 부동산 분양시장에 대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1월 전국 청약자 수를 보니까 수백 명 단위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6월 들어서 그 숫자가 다시 10만 명으로 회복이 됐는데요. 어떤 시그널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작년까지는 미분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시장이었었고요. 특히 9월 달부터는 매달 미분양이 10,000개씩 증가했어요. 그래서 미분양 단기 최고점이 2023년도 올해 2월 달이었었고요. 76,000개까지 갔었거든요. 76,000개. 그래서 이제 76,000개까지 갔던 미분양 물량이 이제 3월부터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 4, 5, 6, 4개월이 지났고 이번 주에 미분양 통계가 발표됐는데 6월 때까지 4개월에서 감소를 했거든요. 아마 이런 추세에 결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분양했던 것들 분석해 보면은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다라고 평가받는 단지들이 좀 분양이 잘 됐고요. 그 분양이 잘 되는 것들에 힘이 입어서 기존에 미분양 났던 것들도 추가 계약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됐어요. 주변에 실수요자들 청약에 관심 갖는 분도 많아졌고, 전문가 중에서도 지금 시점에서 구축 아파트 매입하느니 청약을 좀 해라 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배경과 이유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입지이기 때문에 같은 입지 내에서 신축을 할 것인지 구축을 할 것인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기준에 있어서 당연히 내가 돈이 충분하다, 나는 그냥 시세가 올라가는 것들을 보지 않겠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입지, 자기가 원하는 입지에 새 아파트를 선택하면 되는데, 딜레마가 새 아파트의 신축은 무조건 더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제한된 경제력 내에서 조금 떨어지는 입지에서 새 아파트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냥 좋은 입지에서 구축을 할 것인가를 따져보는데, 지금 청약이 굉장히 잘 되는 데들은요, 좋은 입지예요. 좋은 입지면 새 아파트가 더 비싸야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였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데 새 아파트가 입지가 좋은데 구축 아파트보다 더 쌉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지금 신축이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먼저 입지가 좋은데 제한 규제를 받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들은 신축이 인기가 많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런 지역들은 신축을 사는 게 맞죠. 하지만 이제 그 외 지역들이 있어요. 외 지역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분양가가 구절에 있는 구축들보다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좀.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이 쌓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좀 선택을 해봐야 되는데, 좀 분양가가 비싸다 하더라도 신축을 갖고 싶으신 분들은 신축을 선택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 신축에 대한 가치를 지불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존 입지 제일 좋은 데서 제일 좋은 구축, 이런 좀 선택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마 지역마다 상품마다 조금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들이 다르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분양 물량들이 좀 많이 몰려 있는 곳이 국가에서 개발하는 택지지구 신도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택의 고덕신도시인데, 평택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는 평택시이긴 하지만 이 청약이 광역수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들의 분양 물량들을 체크해봐야 되는데, 이게 공공택지다 보니까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8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5억대 전후예요. 그래서 이제 분양가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분양 물량이 몰린다든가 아니면은 동일한 시기에 분양 물량이 많은데 좀 저렴한 단지들이 많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분양이 되는, 입지도 괜찮은 단지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 이제 호반서 및 고덕신도시 3차, 1차, 2차는 이제 분양이 끝났고 3차가 이번에 분양하는데, 그 단지는 분양이 웬만하면 잘 될 수밖에 없는 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분양가 자체를 관리하는 이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당장은 입지가 안 좋을 수 있지만 이 단지들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은 이 신도시 자체가 입지 완성도가 높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저렴할 때 들어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일단 서울에서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단지는요, 대부분 다 강남에 있습니다.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정부에서 분양가 통제하는 것들을 규제를 받는 단지들이기 때문에 분양가 부분들은 굳이 분석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그 조건이 되시면은 무조건 청약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행히 가점제도 있지만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좀 일단 가점이 낮으신 분들도 도전해 보십사에서 좀 추천을 드리는 단지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일단은 강남구에서는 청담 3일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롯데 르엘, 그러니까 청담 르엘 아파트를 분양할 텐데, 이것도 좀 일정이 밀렸어요. 밀렸는데 아마 8월달, 빠르면 8월달 아니면 조금 8월달, 9월달 안에 분양을 할 예정이니까,
그 단지는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옆에 청담자이라고 하는 아파트들이 있을 텐데 청담자이는 이미 2012년도 입주한 아파트라서 10년이 넘었거든요. 예, 그 단지 가격보다도 저렴합니다. 입지도 좋고 상품도 좋은데 그러면 뭐 분양 끝난 거잖아요. 입지 분석, 상품 분석, 가격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접근하신다고 하면은 분양이 잘 된 단지들은 정해져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강남구에서 일단 그 단지가 가장 생각이 나고요. 서초구에서도 분양을 했어야 되는데 서초구 같은 경우는 강남구보다 훨씬 더 분양 물량이 많거든요. 근데 계속 밀려가지고 원래 작년에 분양했어야 되는 것들이 올해 밀린 단지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반포, 반포동입니다. 신반포 15차라고 하는 단지가 있는데 레미안 원펜타스라고 하는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고요. 방배동에도 분양한 물량들이 많은데 방배 6구역 분양하는 레미안 원페를라 그리고 방배 5구역이 있습니다. 방배동 대장인데 거기는 이제 현대건설 DH 방배라고 하는 굉장히 큰 단지를 분양합니다. 여기는 다 규제 지역이고 분양가 상한제를 지켜야 되는 단지라서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지들은 특히 여기는 다 대단지들입니다. 방배 5구역, 6구역은. 그래서 일반 분양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에 특히 추첨제 노리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셔라 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통계를 보니까 이제 강남 아파트를 사신 분들 중에서 네. 비강남 서울에 사시는 분들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니까 하더라고요. 말씀처럼 이렇게 상급지를 갈아타는 그렇죠. 수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무주택자 입장에서 당장 서울로 진입이 참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뭐 강남권을 바로 들어갈 수는 없고요. 일단 강남권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지방이든 서울도 마찬가지고 경제력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어야 될 것 같고 그보다 한 단계나 두 단계 정도 아래에 집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시세 상승분을 위해서 상급 입주로 가는 갈아타기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려면은 그래도 준 서울이라든지 서울에서도 좀 괜찮은 입지에 있어야 강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징검다리 전략이라고 하는데 순차적으로 이렇게 좀 계단식으로 올라오는 것들을 쉬지 않고 하는 방법들을 좀 제안드리고 싶었었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자기의 일자리 그 범위를 벗어나서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 지역들을 선정한 다음에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들을 좀 먼저 좀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그 지역 중에서 미래 가치가 있고 현재 가치가 좀 상대적으로 낮지만 미래 가치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을 좀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미래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호재가 많아서 이 일자리가 많거나 많아지는 곳들. 광역교통망이 이제 지금은 없지만 생길 곳들 그리고 새 아파트들이 많아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도시였었고요. 지금은 또 정비 사업을 또 진행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난 정부까지는 정비 사업을 원체 못하게 했었거든요. 아예 뭐라 그럴까요? 방해를 했죠. 그러니까 재건축도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재건축을 통과를 안 시켜줬었고 그다음에 재개발은 아예 새로운 구역을 하나도 지정을 안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정부와 지난 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만 꼽아라 라고 하면은 정비 사업에 대한 장벽을 거의 다 없앴어요. 오히려 좀 더 도와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신도시 같은 경우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정비 사업은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상태에서 아파트만 새 걸 바꾸면 되는 것들이어서 차라리 시간도 조금 들이고 심지어는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정비를 담당하는 시행사들이나 조합들한테 기부 체납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돈이 거의 안 들어가요. 근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을 다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최근에 또 세수가 좀 줄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세수 줄인 부분들도 아마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민간의 돈을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 정비 사업 쪽에 좀 많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정부에서는. 그래서 아마 정비 사업 서울은 비쌉니다. 한 번도 싼 적은 없었고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은 서울 쪽에 있는 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하시면 되는데 그 정도 여유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에서 좀 강력하게 미는 게 하나 있어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아마 하반기 중에 아마 상정을 해서 추진할 예정인데 대표적인 지역이 1기 신도시예요. 분당, 일산 이런 지역들 그거 포함해서 유사한 시기에 지었던 노후계획도시들을 그 재건축을 할 텐데 그 재건축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거죠. 혜택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속도 또 하나는 이제 용적률 이런 혜택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기부 체납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사실 왜냐면 용적률을 주게 되면 뭔가 또 기부를 시켜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만 아마 정돈이 되게 되면은 아마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실거주용이라고 하면 일단 입지를 봐야 되는데
기존의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입지가 좋거든요. 유일한 단점은 집이 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입지에 대한 혜택을 즐기면서 낡은 주택에서 조금 몸테크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예 이사를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아닌 분들은 나는 무조건 입지를 뭐 새 아파트에 살아야 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입지를 사두면 됩니다.